자,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밸런스를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이 배우님께서 네. 못 나오셨는데 아, 예. 요즘에 그러니까요. 스케줄 조정이 안 돼가지고. 영화 촬영에 너무 바쁘시다고. 예, 지금 영화랑 드라마를 찍고 있어서. 동시에요? 예, 예. 혹시 이게 뭐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네. 약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뭐 지금 뭐야 왕과 사는 남자라고. 네, 네. 유해진 선배, 예, 유지태, 그러니까 잘생긴 이준혁, 뭐 이렇게. 대역이 어떻게 됐어요? 무사죠. 아니. 거기는 마을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 순둥순둥한 마을 사람. 요번에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네. 아, 예. 이건 영화고 드라마는 신의 구슬이라고. 거기서는 이제 무사로 나옵니다. 아, 그것도 사극인가요? 네. 아, 네, 네. 무사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무사가 훨씬 어울리세요. 예. 이거 잠깐 가만있어 봐. 아, 또 뭐 나온다. 잠깐 요런 거. 오, 갑옷. 이게 장군? 나가면 안 되니까. 장군급인데? 예, 그러니까 궁녀의 호위무사. 러브라인 있나요? 예? 러브라인 있나요? 저는 있는데 상대방이 없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저희 지난 그 영상들을 봤는데 2차 세계대전 얘기가 꽤 나오는데 온전히 2차 세계대전만 가지고 한 그런 주제는 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밀리터리 네. 수다니까 네. 좀 그거에 관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활동이 많았던 압도적이었던 그런 무기가 뭐가 있을까. 전세를 바꾼 무기. 전세를 바꾼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형 바로 떠오르는데 전세가. 한 번에. 네. 네. 바로 떠오르는 뉴클리어. 뉴클리어가. 그냥 전세를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싹 쓰러졌어요. 종결. 저도 뭐 생각할 거 없이 네. 그냥 원자 폭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던 그러니까요. 리틀보이 팬맨.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전세를 바꾼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미 독일은 망했고 그렇죠. 일본은 사실 의미 없는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전쟁을 이걸로 끝냈잖아요. 네. 종결. 종결을 시켰잖아요. 결정적으로 종결을 시켰고 뭐 어떤 무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임팩트를 준 무기가 없었죠. 저도 동일합니다. 네. 더군다나 저 뭘 느꼈냐면 뉴클리어 웨폰이 나왔을 때 광신적인 사람들의 정신까지 꺾어놓을 수 있었다. 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때 아시잖아요. 1억 총 옥세라고 해서 여자애들한테도 죽창 들려서 막 이런 애들이에요. 이제 이거 영미 귀축이 상륙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이거 한다. 전쟁뿐만 아니라 사실 그 더 넘어서 세계를 바꿔버린.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핵무기도 중요하지만 얘를 어디다 실어서 투발해야 되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당시 나왔던 그 B-29 전략 폭격기가 중요하죠. 일본 쪽에 봐서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일본군도 요격하려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전투기가 폭격기를 요격하려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뭘 봤냐? 일본군 조종사가 탁 폭격기를 봤는데 폭격기 안에 있는 미군 승무원들이 여합복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평상복을 입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일본군 파일럿이 보고를 합니다. 미국도 지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미국도 한계에 다다라서 보고도 안 되죠. 쟤네가 평상복 입고 하고 있다. 근데 비밀이 뭐였냐면 히터가 나오고 있네요. 이 B-29는 아예 여합장치가 있었어요. 딱 여합장치가 있어서 평상복을 입어도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자기 수준에서 보이니까. 그렇죠. 나 B29 소유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아카데미에서 그 조립집 나왔잖아요. 너무 예뻐. 거기다 막 이렇게 스티커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스티커 여자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위에 포탑 이렇게 막 하가지고 앞에 유리 이렇게 쫙. 제가 좀 숟가락을 얹자면 좀 더 올라가서 저는 B17 플라잉 포트리스. 플라잉 포트리스 맞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전까지는 전세에서 서로 팽팽하게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 가서 폭격기가 얼른 떠뜨리고 돌아오고 뭐 이런 식 개념이었는데 B17이 나오면서 중무장을 하고 대편대가 고고도에서 가서 적진을 괴멸시키는 그런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세를 바꾸기도 했고 가장 성공적이었고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B-29, B-52로 이어지는 전략 폭격기 핵 투발 수단까지 이어지는 그 계기를 바꾼 거는 B-17이다. 아까 B29 같은 경우는 이제 44년도에 나왔으니까 네. 이미 전세는 역전된 시점이었고. 그렇죠.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기여를 누가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B27이 좀 30년 되니까요. 근데 예. 폭격기가 자기들끼리만 가면 당해요. 그렇죠. 안 되죠. 누군가 호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P-47이라는 전투기로 호위를 했는데 문제는 얘가 항속거리가 짧아요. 워낙 떡장갑이라서.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P-51 우리가 잘 아는 무스탕. 무스탕이 항속거리가 2,000km가 넘었거든요. 얘가 붙으면서부터 독일군 요격기들이 폭격기 요격을 제대로 못합니다. 방어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연합군 폭격기의 위력이 이때부터 10분 발휘되죠. 저는 이제 그래도 미국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2차 대전의 지분이 가장 큰 나라가 또 소련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련도 있죠. 네. 네. 소련이 독일한테 그 패망 직전에 몰렸을 때 소련을 구출해준 T-34. 아, 참 우리로서 악몽인데요, 그죠? 네. T-34를 안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독일군 전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물량으로 승부를 봐버렸는데. 그렇죠. 그렇죠. T-34를 앞세운 소련군의 그 재파식 공격이 예, 물량 결국은 이제 독일을 물리쳐버렸다. 그러면서 2차 대전의 궁극적인 승리로 연결됐다. 그렇죠. 라는 점에서는 T-34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수많은 전차병들 넋은 누가 달래주는 거야. 그렇죠. 예. 그냥 인명보호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그 속도와 물량과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생존에 대한 게 더 급했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남아, 그렇죠. 나라가 살아남아야 그렇죠. 되고 이겨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전쟁기념관에 T-34가 있잖아요. 네네. 두 대나 있는데 제가 그 전시유물부에 있을 때 정비를 하고 유물 보존을 해야 되니까 네. 안에 들어갔어요. 네네. 여기에서 거기서. 4~5명이 네. 시속 40km, 50km 달리면서 싸운다고? 와, 그냥 네.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만 해도 극한지감이 이거 드는 사실 약간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 예. 그래요? 그렇게 좁아요. 빛도 안 들어올 거예요. 예, 빛도 안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네. 인간의 편리성은 전혀. 아, 네. 편의성은 저래요. 네. 그 다음에 조종사나 포수도 네. 시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 그쵸? 시야. 보셨죠? 네. 굉장히 시야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바꾸는 결정적인 무기인 거는 틀림없다. 틀림없다. 맞습니다. 근데 이 소련의 이런 사상이 계속 이어져요. 제가 음. BMP를 한번 타봤거든요. 어디서요? BMP-1을 기계학교에서 오. 전남 장성까지가. 네네네. 어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BMP에 또 뭐가 있냐? 화장실도 있어요. 화장실 있어요? 훌륭하네요. 그 좌석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면 변기가 있어요.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조심해서.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안에 아, 들어가면. 예,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 제가 변기 뚜껑을 엽니다. 이게 요게 변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변기잖아요. 요거 뚜껑 열어볼게요. 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밑에 무슨 뭐 통이 있었겠죠. 급하면 이 위에 이렇게 앉는 거지. 그러면 BMP가 원래 이런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 여기에서 그냥 낑겨서 접어서 간다. 이게 왜 이게 있냐면
당시에는 MBC 방어가 돼야 되잖아. 네. 화생방 방어가 돼야 되니까 이게 탁 밀폐가 돼서 이 안에서 해야 돼. 뭐든지 그러네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 이제 밥상 앞에서 좀 죄송하지만 네. 밀폐가 되는데 네. 그런다. 네. 죽어나는 거죠. 부인들 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뭐 안 해주나? 근데 사실 전장에서는 화장실도 사치죠. 아, 그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세를 바꾼 킹 무기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무기를 했는데 네. 거꾸로 네. 비운의 무기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비운의 무기. 2차 세계대전 때 엄청 야심차게 나왔는데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무기. 혹시 나오려다 만 것도 괜찮아요? 아,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얘기해 주시면 공부가 되겠네요. 네. 그 독일 군 보니까 뭐 엉망진창 막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만들었던데. 막 UFO도 만들고 막. 그러니까 독일군에서 나온 네.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전차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라떼라고. 라떼? 네, 라떼 라떼 말이야? 전차. 그러니까 라떼가 육상 전함이었습니다. 육상천함. 어느 정도 크기니까 가늠이 안 되니까 네. 이랑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길이가 한 38 정도. 네. 그 다음에 전고 높이가 한 11m. 그 다음에 이게 무게가 1000톤. 네. 그 다음에 천천을 어떻게 움직여?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무게 톤수- 굴러간다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아니, 다음 그러니까 만들긴 만들었어요? 만들려다가 말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 알았어요. 설계도까지는 나왔죠. 아. 네, 그 다음에 주포를 뭘 가지고 오려고 했냐면 전함에 달려있는 280mm 포를 함대포. 함대포를 끌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안 굴? 어떻게 굴리지 이거를? 이런 엔진이 가능하나? 엔진을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름이 가능하나? 보급이 안 되죠. 네, 너무나 무거운데 길 가면 다 길이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도 못 가고 뭐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플라 모델로도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네. 나는 구스타프 대포 아까 내가 생각했던 건 구스타프 대포인데 2,000명이 필요하대 한 발 쏘는데 한 발 쏘는데 2,000명이 한발 포탄이 8.7km 실전에 또 썼어요. 네, 그러니까 한 두 발인가 세 발 쐈다 그러고 아니 2,000명이 한 발 쏘고 나서 네. 다시 재장전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 일단 밥 먹고 밥 먹고. 일단 밥 먹고 양치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2,000명 줄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다음발 그러니까 뭐 걔들이 크기나 속도나 모든 면에서 시도를 했는데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지금 독일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있습니다. 독일이 막판에 몰리니까 막판에 몰리면 사기꾼들이 창궐합니다. 독일이 막판에 몰리니까 이 위기를 구해줄 수 있다. 네, 내가 이 무기 만들어서. 독일이 뭐냐면 신무기 공모전 같은 걸 해요. 네. 재밌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사기꾼들이 와서 그럴듯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하나 뭐였냐? 공기대포가 있었어요. 공기대포? 공기대포. 그거 개발됐는데? 네, 개발됐었죠. 예. 쏘는 거예요? 포탄이 없어 공기 풍압으로 아, 떨어뜨린다. 날려버리는 아, 처음에 딱 공기대포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 네. 시제품을 만들어서 딱 하니까 한 50m 밖에 있는 송판을 딱 깨는 거야. 그래서 와 그랬어. 네. 그럼 이걸로 뭘 할 건데? 연합군 폭격기를 쏠 겁니다. 어디서? 지상에서. 야 연합군 폭격기가 보통 한 9km 정도 만발. 있는데 공기를 거기다 어떻게 쏘니? 그러니까 뒤에 발전소를 크게 만들면 됩니다. 야 그러면 폭격기가 이 발전소부터 때리지 않겠니? 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공기대포가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서 허무맹랑한 그렇죠. 사기꾼들이 창궐합니다. 이게 나라가 망할 때 전형적인 징조예요. 저도 그러면 하나 이렇게 숟가락을 얹자면 네. 오늘 계속 독일 시리즈니까 저도 독일로 가서 메사스미트 아니요 ME 163 그것도 제트기인데. 예, 그죠. 제트기죠. 근데 단발 제트기인데. 예, 단발 제트기고 최초로 시속 1000km를 돌파한 최초의 로켓 엔진. 그래서 뭐 사실 이것이 오늘날의 전투기들의 아버지 그렇죠. 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의미한 기여를 예, 했잖아요. 예. 되게 큰.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 6분 뜨고 2일 고쳐야 돼.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그렇죠. 뜨면 네. 채공 시간이 6분, 예. 8분, 그리고 엔진을 다 쓰고 네. 활공으로 내려옵니다. 엔진이 거기서 아, 그냥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이게 엔진이 다 타버려서 없고요. 이게 랜딩 기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려요?
뜰 때는 이제 썰매 같은 데서 뜨고요. 아. 내릴 때는 동체 착륙입니다. 진짜 여러모로 황당한데 그래서 그리고 사라졌죠. 운영이 안 되니까 또 연료도 엄청 독성이라서 다루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그랬으면 오늘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얘가 여러 가지 현대 항공기 개념들을 발견해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음속 문제라든가 델타익 문제라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가 없었으면 SR-71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지 않을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그 21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쵸. 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델타 그 개념이잖아요. 로켓 부스터를 어떻게 이걸 그 추진력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 고민을 독일이 했고 그걸 현실화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설계도를 이제 다 가져가면서 미국하고 소련이 그렇죠. 가져가지고. 오! 위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흔적도 사라졌지만 그 뿌리는 온 사방에 퍼졌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탁 튀는 시기는 바로 전쟁의 시기. 맞습니다. 특히 2차 세계는 전과 후의 기술 발전 속도나 어떤 기술의 발전의 스펙트럼 비교가 안 되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계죠. 뭐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그냥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완전히 그 퀀텀 점프. 예, 맞아요. 맞습니다. 별나라가 세계가 돼요. 그래서 보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의학이 발달한 나라들이 전盟 국가, 일본,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 독일. 그 데이터를 가져간 나라, 미국. 그렇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야 전쟁이 진짜. 아,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전쟁을 해서 누구한테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라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전쟁 억지력이 그렇죠. 중요해요. 예방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억지력. 억지력은 우리 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워.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 파워. 임진왜란 때 원숭이 부대가 있었다. 원숭이? 그거 혹성 탈출인데? 그러니까요. 소보공 그렇죠. 나라면 외국에서 구한 건데 진짜 신기하다.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네, 보시죠. 아, 이제 바로 뽑죠 이제. 아깝다.